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캐피탈그룹이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지분율을 3.1%로 축소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 BGF 리테일의 보유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모화학의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13,2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오일의 정제 마진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대표님,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예전에 BGF 리테일의 지분을 샀다가 이번엔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는 공시입니다. 5%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시 의무가 있고 5% 미만이 됐을 때는 사실은 5% 0% 사이에는 얼마나 팔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주주에서는 등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사실 GIC는 우리나라의 다른 우리나라뿐만 다른 기업에 투자할 때도 장기 투자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BGF 리테일에 일정 이상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측면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매우 신경 쓰이는 항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1,150원에 BGF 리테일을 샀다면은 1,200원, 1,250원 이러면 앉아서 10% 이상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관들은 상당히 지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매도를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율이 미국에는 페드가 유동성을 갖다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월, 7월 때도 그렇게 올릴 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어쨌건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고환율로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은 그거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본질 가치를 보면은 상당히 우량합니다. BGF 리테일이 얼마 전에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CU라는 편의점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전엔 패밀리마트였습니다. 패밀리마트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그 CU를 운영하는 홍석조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패밀리마트랑 결별하고 CU로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 사이 10년 동안의 매장이 2배로 늘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거리두기가 제한이 됐고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외출하지 못하니까 이런 BGF 리테일처럼 편의점 CU를 가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BGF 리테일 입장에서도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엔데믹의 수혜주라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도 BGF 리테일은 일종의 수혜주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 사이에 일단 마진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편의점에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0원, 3,000원, 5,000원 정도 물건을 사는데 그게 사다 보면은 가격이 올랐구나라는 마음에 심정적으로 저항이 있긴 하지만은 대규모로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그 심리적 저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BGF 리테일이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기도 하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BGF 리테일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S-오일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예.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실 전 세계가 중동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고통을 겪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제 유가가 1년 단위로 만약에 더블이 된다. WTI가 더블이 된다 그러면은 16개월에서 18개월 안에는 침체가 온다. 이 정도는 왜냐면 우리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도 있긴 한데 어쨌건 S-오일 입장에서는 S-오일과 같은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유가에 대한 마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에서 S-오일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마진이 상승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인데요. 국제유가가 그러면 계속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런 전망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란 무엇이냐면은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뭐 그런 대도시나 지하철이 있는 것이 대다수의 이제 도시나 시골에서는 이제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빙 시즌이란 무엇이냐면은 6월 달부터 휴가 시즌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몰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떠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 당연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유가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 베이징 봉쇄로 연달아 이제 봉쇄를 했는데 이제는 봉쇄를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럼 봉쇄를 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또 석유를 수입하는데 봉쇄를 푸니까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불어서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리고 EU가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원유를 갖다 금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되겠죠. 이 때문에 사실은 유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안 좋습니다. 사우디가 예전에 이제 언론인을 갖다 피살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제 사우디를 갖다가 비난을 했고 사우디의 집권 세력이 이제 미국과 갈등 기조했습니다. 예전에 고유가가 됐을 때는 미국이 사우디와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유가를 갖다 내려가기 위해서 증설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사우디의 왕자들이 증설에 따라서 이제 유가를 갖다 내렸는데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고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S-오일의 정제 마진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시는 이제 S-오일의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다가 이후로 코로나가 풀릴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올 1분기에 거쳐서 1분기에 아주 폭증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전망은 2분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S-오일,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SK이노베이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배터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사실 배터리 부분보다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 정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는 GS그룹의 이제 홀딩스 컴퍼니이기도 하지만은 이 정유 부분에 GS칼텍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GS칼텍스의 영업이익의 매출을 향유하려면 GS를 사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HD 현대가 있습니다. HD 현대는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있죠. 현대오일뱅크 아직 비상장사여서 비상장사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는 HD 현대를 갖다가 또 매수하시면은 유가 상승에 따른 과실을 갖다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